당신 같은 사람하고 평생을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 아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식탁 위 김치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고 공기 속에선 눅눅한 냄새가 감돌았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더는 입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다. 30년 동안 군에서 보낸 날들이 스쳐갔다. 총성과 땀, 명령과 복종, 전장에서 흘린 피와 파병지의 건조한 공기,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집에 돌아오면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앉은 아내의 눈빛은 낯설고 차가웠다. 나는 물었다. 무슨 말이야?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안쪽에서 묵직한 균열이 생겨났다. 아내는 비웃듯 대꾸했다. 모른 척하지 마. 당신 없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말은 내 오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내게서 도망쳤고 식탁 위에는 흩어진 밥알만 남았다. 아직 젊은 얼굴이었지만 이미 그의 선택은 보였다. 어머니 쪽에 선다는 것.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내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정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다는 걸. 식탁 위에 내려놓은 숟가락이 금속성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싸늘하게 갈라놓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군에서 수없이 겪었던 야간 경계 근무보다 더 길고 더 차가운 밤이었다. 나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다. 젊은 시절 특전사 군복을 입은 내 옆에서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얼굴은 내 전부였다. 그러나 액자 속 웃음은 이제 낯설고 멀었다. 파병지에서 걸려왔던 전화들이 떠올랐다. 생활비가 모자라. 카드 한도 늘려줘. 나는 작전 준비 중에도 전화를 붙잡고 급히 결제 허락을 해줬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제는 안다. 허영, 낭비, 그리고 다른 남자. 군인의 신분은 나를 묶어두었다. 이혼은 금기였고 불명예는 피해야 했다. 나는 삼켰다. 모욕도 분노도 치욕도. 그렇게 30년을 견뎠다. 하지만 오늘 숟가락 소리와 함께 마음속의 마지막 줄이 끊어졌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군용 수첩, 영수증, 메모, 그리고 사진들. 습관처럼 기록해둔 모든 것들이 서랍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언젠가를 위한 증거였다. 나는 조용히 수첩 위에 손을 얹었다. 숨은 느릿하게 들어오고 또 나갔다. 군에서 익힌 호흡법 그대로였다. 이제는 끝내야지. 내 목소리는 낮았고 서늘했다. 창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마치 작전을 앞둔 병사처럼.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더는 참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이미 작전을 짜고 있었다. 군에서 배운 모든 훈련은 결국 준비였다. 적의 움직임을 읽고 패턴을 기록하고 허점을 기다리는 것. 이제 그 기술을 내 가족에게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서랍에서 꺼낸 수첩들을 펼쳤다. 거기엔 10년 전부터 내가 적어둔 기록이 있었다. 아내가 카드를 사용한 날짜, 금액, 장소. 아이의 학원비라 했지만 사실은 술집 영수증이 붙어 있었다. 사진도 있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식당에서 웃던 그녀의 얼굴. 군 생활을 하며 배운 인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순간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나는 종이 위에 펜을 얹고 차분히 적어 내려갔다. 첫째, 재산 흐름 추적. 둘째, 증거 정리. 셋째, 법적 절차 확인. 군 시절 작전 계획서를 작성하듯이 하나하나 번호를 매겼다. 감정은 개입하지 않았다. 군인에게 감정은 적이다. 차갑게 그리고 정확하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다. 나는 창틀에 팔을 걸치고 한참을 서 있었다.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드는 모습을 보며 내 안에 있던 결심이 굳어졌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켜야 한다.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며칠 뒤 오랜 전우가 내게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참을수록 저 사람들은 더 무너뜨릴 거다. 그 말이 귓가에 남아있었던 어느 날 밤 나는 거실에서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다. 충전기에 꽂아둔 채 화면이 켜져 있었고 알림창이 반짝였다.
별 생각 없이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화면 맨 위에 뜬 이름이 내 눈을 붙잡았다. 민수 사촌 동생. 그 옆에 작은 하트 모양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민수. 아내가 오래전부터 사촌이라고 소개했던 이름이었다. 명절에도 친척 모임에도 가끔 언급되던 사람. 사촌 동생이라도 의지가 돼.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었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지 않았다. 손끝이 닿을까 두려워 그저 화면을 멀리서 바라만 보았다. 화면 속 메시지는 길지 않았다. 오늘도 고생했어, 내 사랑.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무겁고 차갑게 내려앉아 폐부를 짓눌렀다. 나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군에서 수없이 죽음을 마주했던 순간보다 더 선명하게 지금이 끝임을 알았다. 그녀가 내게 사촌이라 소개한 그 이름 옆에 하트가 있었다. 그건 단순한 아이콘이 아니었다. 내가 살아온 30년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증거였다. 잠시 후 그녀가 방에서 나와 핸드폰을 챙겨갔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 평소와 다르지 않은 동작. 나는 그저 묵묵히 지켜봤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이미 모든 계획이 수정되고 있었다. 그저 생활비 문제나 무시가 아니었다. 이제는 분명한 적이 눈앞에 있었다. 은행 유리문을 밀자 기계식 번호표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얇은 종이가 톡하고 천천히 튀어나왔고 100번 고객님, 전광판 아래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창구에 앉아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의 손끝이 잠깐 멈췄다가 스캐너 위로 통장을 밀었습니다. 얇은 종이의 마찰음, 모니터에 뜨는 흑백 내역, 날짜의 행렬이 쏟아졌습니다.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래 이용해 주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말은 아꼈습니다. 첫 통장 급여, 달러로 받았다가 환전에 쪼개 넣어둔 수당, 두 번째 위험지역 장기근무 위로금, 세 번째 이름을 감춘 예적금, 들쭉날쭉 찍힌 입금 도장 사이로 어느 해의 겨울 포성이 문득 스쳤습니다. 사격장 뒤편 바람이 매서워 손등이 갈라지던 날, 훈련이 끝나고 들러 한 번에 몰아넣었던 봉급. 그때의 체온이 숫자로 남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지나 재해치 계획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조회만 담백하게 내뱉었고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장 소리가 3번 더 울리고 업데이트된 잔액이 통장 맨 끝 줄에 찍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는 모니터 하단의 작은 문구를 흘깃 봤습니다. 대리인 등록 변경 시 신분증 지참. 기억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은행은 군인공제회 지점이었습니다. 회원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번호를 적어 건넸고 창구 직원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유지기간이 상당하시네요. 확인 도와드릴게요. 모니터의 파란 막대가 천천히 차올랐고 이자 합산표가 길게 뽑혔습니다. 세 번째는 소도심 신협. 나는 이곳에 처음부터 내 이름을 가린 계좌를 만들어 두었고 실제 거래는 자동이체로만 흘러가게 묶어 두었습니다. 직원이 창구 뒤 선반에서 오래된 보관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고객님 요청하신 장기 보관 우편물입니다. 개인정보 변경 안내가 있었는데 반송 처리된 기록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봉투는 손끝에서 바삭거렸고 실링 테이프가 오래되어 가장자리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휴대폰 메모장에 2줄을 적었습니다. OTP 전면 교체, 공인공동인증서 재발급. 어깨 너머 하나하나 스쳐가는 행인들의 표정, 내게 관심 없는 도시의 소음이 귓바퀴를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신호등 앞에 멈춰섰고 계산하듯 숨을 고르며 다음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등기소. 나는 무인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은 밝았고 항목은 간단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주소를 입력하자 오래전 내가 이름을 걸어 두었던 작은 상가 한 칸이 뜨고 한켠엔 근저당권 없음이라는 칸이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뽑히며 따뜻한 열이 손바닥에 전달되었습니다. 종이 위 잉크 냄새, 맨 하단 소유자 칸에 적힌 내 이름. 그 글자 묵직함이 뜻밖의 차분한 안도처럼 가슴에 놓였습니다. 부동산 사무소 하나를 더 들렀습니다. 미리 약속해둔 노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사장님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새 이런 건물 잘 안 나옵니다. 임대 수익도 꾸준하시고 근저당도 없고요. 나는 짧게 웃었습니다. 문제 생기기 전에 가처분 걸 수 있죠?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하다가 전화를 하나 눌렀습니다. 법무사 연결해 드릴게요. 지금 오시라 하죠. 법무사는 서류를 대충 훑더니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명예 이전 시도 흔적 생기면 바로 막겠습니다. 대리인 위임으로 접근하면 인감지참 실물 확인 걸어두죠. 공증 준비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용처 지정까지 묻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가처분, 공증, 사용처 지정. 점심 무렵 오래된 금고방이 있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금속문은 두껍고 안쪽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직원이 열쇠와 카드키를 동시에 꽂아 돌렸고 얇은 서랍식 금고가 밀려 나왔습니다. 내 번호, 내 서랍. 나는 장갑을 끼고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에는 원본 계약서들, 소형 상가 매매 계약서, 토지 사용 승낙서, 초기 임대차 계약서 4본, 다른 하나에는 군 시절 수첩과 사진 몇 장,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작은 USB 하나, 라벨엔 얇게 연필로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파병 2차 귀국 주간 정산. 나는 USB를 손바닥에 얹어 들었다가 다시 봉투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은행 지하에서 나왔다가 길 건너편 편의점에 들러 물 한 병을 샀습니다. 목이 마른 줄 몰랐습니다. 물을 절반쯤 비우고 가방끈을 조였습니다. 오후에 해가 건물 유리에 반사되어 내 얼굴을 잠깐 스쳤습니다. 그 반짝임에 눈을 가늘게 뜨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인인증센터. 번호표를 다시 뽑았습니다. 내 차례가 오기까지 창구 위 작은 CCTV 화면에 줄지어 지나가는 손들이 찍혔다 사라졌습니다. 서명, 서명, 서명. 내 차례가 왔고 직원은 준비된 멘트로 물었습니다. 인증서 재발급 사유에 분실로 체크해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용 의심, 그리고 대리인 차단. 직원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OTP 새로 발급하시고 한도는 낮추고 고액 이체 시 현장 확인으로 묶어둘게요. 타인 위임 이체는 무조건 보류. 전산에 메모 남겨놓겠습니다. 도장이 다시 쾅. 도시가 여전히 분주했지만 내 주변은 하나씩 차단되고 정리되어 갔습니다. 마치 오래 방치된 창고의 먼지를 털어내듯이 노트에 목록을 더했습니다. 통장 ABC 유지, 공제회 적립 동결, 신협 장기 계좌, 대리인 차단 알림 등록, OTP 전면 교체 한도 하향, 등기부 토지건축물대장 원본 보관 금고, 법무사 가처분 공증 라인 개설, 사용처 지정 인감 등록, 타인 사용 불가 명시. 저녁 무렵이 되자 가방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종이는 늘었는데 걱정이 빠져나간 자리만큼 몸이 느슨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 더. 휴대폰 앱에서 정부24에 로그인해 인감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사용 이력 조회.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전자통지 수신 설정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대리 신청이든 문자와 메일로 즉시 알림. 끝으로 혹시 모를 접근을 막기 위해 지문 페이스 등록을 다시 찍었습니다. 화면에 내 얼굴이 정중앙에 들어오자 무표정한 남자가 잠깐 낯설어 보였습니다. 저 얼굴로 30년을 버텼구나 하고 화면이 초점을 잡는 사이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다 말고 주머니 속 수첩을 한 번 더 꺼냈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대리인 변경 시도 감시.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게 날짜와 시간. 문을 열자 거실에 TV 소음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짙게 화장하고 치장 중이었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짧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나? 그녀는 어깨너머로 내 눈을 지그시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촌 만나는 날이야. 거실 탁자 위에 방금 출력한 등기부 등본 2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나무판을 스치며 낮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종이에 잠깐 꽂히는 것이 보였고 나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확인과 정리까지? 내일은 좋지.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에 남아있던 종이의 따뜻함이 천천히 식어갔고 심장 박동은 규칙을 되찾았습니다. 머릿속엔 창구의 도장 소리와 금고방의 금속 냄새, 프린터의 잉크 기운이 차분히 가라앉아 섞였습니다. 모든 조치가 한 줄로 정렬되는 느낌. 한 장이 덧붙고 또 한 장이 덧붙어 마침내 경계선이 완성되는 식으로 잠들기 직전 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알림 대리인 변경 안내 접수 실패 신협.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엎어두었습니다. 왔다. 속으로 그 한 단어만 굴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움직인다.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내의 외도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사진과 메시지, 증거들은 이미 내 서랍 속에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확인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을 보는 자리였다. 평범하지만 무언가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저녁 식사 자리.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국을 올렸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괜히 없는 일 만들어내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내 엄마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아들은 이내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또 그 얘기입니까?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 말에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요즘 세상의 부부가 평생 같은 마음으로 사나요? 그녀의 눈빛은 동정이 아니라 노골적인 경멸이었다. 나는 속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것을 꾹 눌렀다. 하지만 아내가 마지막으로 내 등을 찔렀다. 당신이 집안에 뭘 했어? 군인이라고 집에 없는 시간 태반이었잖아. 나 혼자 애 키우고 생활비 쥐어짜면서 버텼어. 이제 와서 나한테 죄인 취급해.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피는 흘리지 않았다. 대신 서늘한 침묵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내 편은 없구나. 이 집안에서 나는 더 이상 가장이 아니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울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속 군화를 꺼내 발에 신었다. 가죽의 낡은 주름, 바닥에 다른 흔적. 하지만 그것은 내 발에 다시 피를 돌게 하는 증표였다. 나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배신은 이제 끝이다. 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다. 그날 저녁 나는 식탁에 앉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태연한 첫 국을 떠주었고 아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충 젓가락을 움직였다. 며느리는 얄미운 눈웃음을 지으며 나를 힐끔거렸다. 이 집의 가장은 내가 아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한 순간 오히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다. 나는 조용히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왔다.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자 그들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다. 봉투가 열리며 사진들이 흩어졌다. 모텔 앞에서 찍힌 장면, 하트가 찍힌 메시지 캡처, 그리고 입맞춤을 나누는 그림자. 아내가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을 떨었다. 당신 이걸 어디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을 바라봤다.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어머니의 진짜 얼굴이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사진을 외면했다. 그러나 며느리가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뭐 어쩌시려고요? 이혼이라도 하실 건가요? 아버님이 가진 게 뭐가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콧방귀처럼 가볍게 튕겼다. 나는 그제야 두 번째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놨다. 이번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 투자 계약서. 아내와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뭐야?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군 생활 내내 흘린 땀과 피로 모아온 돈이다. 해외 파병 때 받은 위험수당, 투자로 굴려온 건물, 땅. 너희가 평생 벌어도 넘지 못할 것들이다. 하지만 이제 이건 너희 것이 아니다. 아내는 급히 손을 뻗어 서류를 붙잡으려 했다. 당신 미쳤어. 그건 우리 거야. 가족 거라고. 나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밀어내며 차갑게 잘랐다. 가족? 내가 말하는 그 가족은 나를 배신한 무리일 뿐이다. 이 돈은 이제 배신자들에게 흘러가지 않는다.
아들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말했다. 아들은 아비를 버렸다. 내가 택한 건 피가 아니라 어머니의 거짓이었다. 순간 방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고 며느리는 분노에 차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우리한테 이렇게 복수한다고 행복해지실 줄 아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변호사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였다. 이건 내 마지막 예의다. 사인해라. 그러면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아내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흐르며 서류 위에 떨어졌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다. 며느리만이 여전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30년 동안 나는 가장으로서 버텼다. 군인으로서 싸웠고 남편으로서 참았다. 하지만 오늘부로 끝이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산다. 아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당신 제발 다시 한 번만.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 같았으나 내 가슴에 닿지 않았다.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를 원망하던 눈빛이 아니라 처음으로 내 삶을 이해하려는 눈빛이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아버지,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고 동시에 새롭게 태어나는 걸 느꼈다. 30년간 나를 짓눌렀던 족쇄가 풀리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군화를 꿰어 신었다. 낡고 해진 군화발이 바닥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전우들의 발소리처럼 강하고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 마지막 전투는 끝났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다. 별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지켜낸 남자가 되어 있었다. 바람이 내 뺨을 스치며 속삭였다. 이제 자유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울음 섞인 목소리, 억눌린 한숨. 그것들이 집안에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 순간 알았다. 내가 잃은 것은 배신한 가족의 허상일 뿐, 내가 되찾은 것은 내 삶 그 자체라는 것을. 밖으로 나서자 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다. 나는 한참을 올려다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바라보던 전장의 밤하늘. 하지만 오늘의 별빛은 달랐다. 오늘은 싸움이 끝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나만의 하늘이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군화 소리가 어둠 속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전 전우들이 내 곁에서 함께 걷는 듯 했다. 그 발자국마다 과거의 무게가 벗겨져 나가고 대신 가벼운 바람이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이제 다시 시작할 것이다.